이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네.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. 야, 안재현이가 상당히 잘 탔다. 잘 탔다. 경부선, 호남선, 장항선보다도 구혜선을 탄 게 진짜 잘 탔다. 김대우 기자의 스타 채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맞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까운 케이스가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 두 커플 중에서도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안재현입니다. 결국 그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즌 혹은 영화, 드라마, 예능 프로그램 네. 모든 것 끝까지 다 해내야 되잖아요. 근데 중간에 물론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조금 불미스러운 개인적인 인류에서 이렇게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? 다음 작품이나 뭐 다음 오락 프로그램에서 믿음을 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번 이제 안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N 신서유기 이 새 시리즈 출연을 최종 고사했다라는 이제 그 발표가 났는데 네. 이거는 저는 솔직하게 업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도경 씨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올라가 봐요. 네, 그러니까 처음 올라가 봤어요. 맨 처음 올라가면은 네. 이 구혜선 씨가 네. 왜 이혼에 대해서 언론에 알렸었죠? 기억해봐. 왜 알렸는지. 네.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듣고 안재현 씨가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알렸다. 신서유기에 제작진에게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알렸다. 하면서 이제 구혜선 씨가 이것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안재현과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리스크를 갖다 감당하겠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신서유기 이 새 시리즈 출연을 최종 고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보기 좋게 안재현이 고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은 TVN의 이제 신서유기 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제작진에서도 이 상당히 네.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겠죠. 그쵸. 그런데 이제 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웃음만 주고 그 다음에 이래야 되는데 어떤 한 연예인 출연하는 연예인이 그 사적인 내용으로만 관심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막 찝고 뭐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거부감이 좀 들. 그렇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의 연예인이 굉장히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자신의 단점을 승화시킨 경우도 있어요. 그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. 이상민 빛. 씨. 핏코드로 가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김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방 자신의 외모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이제 그 꽂히게 되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쵸. 그런 면에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그 무치, 무향. 무향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얻는 것도 없지만 항상 즐거운 거. 하지만 또 손해도 안 보는 거.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이제 그 안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는 이제 그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안 할 수도 있는 통과 의례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통과 의례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사람이 태어나고 네. 그 다음에 뭐 사람 만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이 낳고 아이가 100일 지나고 그 다음에 돌 지나고 그 다음에 아이 결혼시키고 그리고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로서는 정말 슬기롭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만이 생업전선,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점에서 이광수 씨. 이광수 씨? 네. 런닝맨? 네. 뭐 사랑했지만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잖아요. 지금 그 열애설 있지 않아요? 그렇죠. 그쵸. 그게 있더라 하더라도 은근슬쩍 넘어가고 뭐
뭐 런닝맨에서 송지효 씨와의 케미, 뭐 다른 뭐 드라마에 출연한다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. 안재현 씨 얘기로 오자면 방송 한 관계자가 이제 뭐 9월 16일 날 고정 멤버로 활약해오던 TVN 신서유기 새 시리즈 출연을 최종 고사했다. 일단은 그 파경과 관련된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그 귀띔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본인 자신이 사적 문제로 인해서 프로그램 신서유기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는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에게 웃음을 줘야 한다는 상황도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다, 이렇게 그 이 안재현의 마음을 갖다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안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터 이제 그 들어왔는데 약간 뭐 약간 그 또라이 같은 그 캐릭터를 잘 잡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케미가 또 있었던 건데 솔직히 지금 6까지 온 건 정말 많은 시즌을 온 거거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재현 씨 같은 경우 드라마는 잘 안 보기 때문에 드라마보다는 네. 구혜선 씨 남편 그런 신혼일기나 신서유기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신서유기로 안재현 씨를 많이 알고 또 사랑을 했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연예 기자로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안재현 씨보다 네. 그다음에 또 그 인생의 선배로서 이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네.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. 야, 안재현이가 상당히 잘 탔다. 잘 탔다. 경부선, 호남선, 장항선보다도 구혜선을 탄 게 진짜 잘 탔다 했었는데 그게 조금 삐딱을 했는데 아마 이탈한 거죠. 제가 조금 섣부른 판단일지 몰라도 네. 이 안재현 씨에게는 이 구혜선 씨를 놓친 부분이 뭐 또 뭐 댓글에서 이제 뭐 구혜선 씨 편만 든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또 뭐 구혜선 씨도 역시 조금 그 저게 있어요, 기복이 있긴 한데 서로 잘 맞춰갔으면 정말 그 좋은 부부, 그다음에 부부 자체가 이곳으로 튀고 저곳으로 튀면서 생동감 있는 부부로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케미였는데 조금 아쉬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안재현 씨가 구혜선을 놓친 부분,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던 부분, 그 다음에 또 구혜선 씨 역시 안재현 씨를 컨트롤 못한 부분,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에게 큰 후회? 결국 뭐 이혼해도 그렇죠. 아무리 뭐 어떤 이유로 이혼해도 그 후회가 남는 법인데 아마 후회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쪽으로 또 이제 사건이 번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그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고 계신 변호사가 이 그 방정현 변호사라는 분이거든요. 근데 방정현 변호사 잘 알아요? 아시죠? 그분 정준영 네, 카톡을 공개하고 그렇죠. 버닝썬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알리게 된 그 제보자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제보자. 제보자인데 그분이 지금 안재현 씨 변호사 맡은 거예요?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방정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를 했어요. 했는데 맞아요. 여기에서 이제 이 안재현 씨와 또 그 변호를 맡으면서 엇갈리게 되는 또 선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또 이 방정현 변호사가 지난 5일 날 언론에 이번에는 안재현의 변호사로서 입장문을 발표해요. 그러니까 충분히 변호사라고 하면 그런 그 의뢰인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.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.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안재현과 정준영의 카톡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또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라고 했던 거예요. 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, 지금.
왜냐하면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일체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한 사람은 일체 언론 표명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. 변호사더라 하더라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톡을 다 봤다, 없었다,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카톡 내용 속에서도 네.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는 거죠. 해서 이제 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 사건의 파일 자료를 다른 이혼 사건에 이용하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. 또 꼬여버렸네요. 네. 그러니까 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 이게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철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변호사가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다. 없다. 그 다음에 활용을 했다.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저는 방장현 변호사가 굉장히 이 번영성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네, 그렇죠. 이번 경우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.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좀 약간의 섣부른 행동을 네. 또 언급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? 이게 애매한 사안으로 이 번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구혜선 씨가 만약에 그 안재현 씨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아니면 네. 또 혹시 모를 또 이제 구혜선 씨가 이 방 변호사나 아니면 또 이제 안재현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없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그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번지지 않고 두 사람이 빨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 좀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좀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남네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필요합니다. 여러분 구독 알림도 함께 눌러주세요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